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수 김명중 회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비만 단상 6번째 시간입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셀젤로 확실하게 샵이나 이제 이런 데 오시라 해갖고 날마다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날마다 복부면 복부, 등이면 등, 전신이면 전신을 셀젤 바르고 마사지 해준 뒤에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 이제 몸 안에서 지방 세포를 연소시킨 것이 초산이나 아세트산, 부티르산 이런 것 등등으로 땀과 오줌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건미당을 복용하게 합니다.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식전으로 복용을 한 6박스 이상은 복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지방이 분해가 되고 연소가 돼서 제거시켜서 날씬한 미인으로 다시 여러분을 만들어줍니다. 100% 성공합니다. 믿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미인 창조가 우리 회사의 지상 목표입니다. 건강미인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다이어트 먹는 것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국내에 소개된 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대생은 1,000,000원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그 방법으로 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여대생부터 시작해서 늙으나 젊으나 우리는 날씬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셀젤로 몸에 전신에 바르고 한증하는 거, 그 다음에 건미당 사 먹는 거, 이 두 가지 아무리 많이 합쳐도 1,000,000원 이상은 넘어가질 않습니다. 또 그 정도 돈을 투자해야만이 여러분은 건강미인이 된다는 거 하고 비만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본사의 말을 믿고 꾸준하게 하시고 오늘 6번째 시간이지만 5번째까지 강의한 것은 1번부터 순서대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들었다 해도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알고 고객에게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상담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번째 1번부터 6번까지 또 앞으로 내일 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지식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단식, 절식, 식이요법, 분말, 액상 다이어트 또는 원푸드 다이어트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죠. 그 다음 음식 조절 방식의 모든 다이어트 방법이나 기타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온갖 방법, 이 방법은 운동을 제외한 모든 다이어트 방법이기 때문에 단백질, 즉 근육만 제거합니다. 근육만. 이 중요해요.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는 방식들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것은 체중을 조절하는 것은 100% 실패합니다.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체중이 아닙니다. 지방이 1000ml, 지방은 고체가 아니라 액체입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1000ml라면 링겔병 하나입니다. 링겔병 하나 제거한들 킬로그램으로 말한다면 1kg만 빠지는 겁니다. 1kg. 그러니까 1000ml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빠져나갔는데 체중은 1kg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방법은 지방을 연소시켜서 제거하는 동시에 근육량이 증대가 됩니다. 즉 근육이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단백질이 즉 불어나서 근육이 늘어나는 것은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한 몸으로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지방은 태워서 없애버리는 방법, 이게 소마토테라피 본사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고객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 방법들입니다. 보통 전쟁 상태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돼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단기전으로 안 됩니다. 장기전으로 돌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센터에 가서 관리를 받아야 성공합니다. 어쩌다 한번 가면은 다시 또 지방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패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날마다 가세요. 날마다. 목표만큼 줄어들게 될 때까지는 가야 됩니다.
보통 20% 이내로 줄어들어야 돼요. 여자는 25% 이내, 남자는 20% 이내의 지방으로 조절이 돼야 그게 이제 정상입니다. 21세기 최대 질병은 뭐냐? 비만입니다. 비만은 2004년도인가요? 미국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질병으로. 그런다고 한다면 비만도 질병이기 때문에 이건 21세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결하는 것은 인류를 구제하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비만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수명은 짧아질 것이고 그만큼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만이라는 질병부터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적절한 요법이 현재 없어요. 유일하게 10년간 시중에서 검증을 해온, 여기서는 이제 오래전에 제가 이 비만 단상을 작성했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했는데 2020년 현재 35년입니다. 35년 이상 검증을 해온 이 우리 우리들 요법만이 그 해결 책임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장사벌이 또는 돈 벌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비만을 해결하고자 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지, 즉 나의 또는 우리 회사의 사명이에요. 비만은. 그래서 이렇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이어트가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자신의 비만도, 비만의 원인, 다이어트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수반되지 않은 누구누구만큼 날씬해지기 위한 무작정 살빼기인 경우에는 하나를 얻기 위해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 말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살 빠졌어 한다면은 이건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또는 조절하는 방법, 이거 음식 조절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더욱이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나 광고가 난무하고 있어요. 뭐 황제 다이어트라든지 스타 다이어트. 뭐 연예인들이 살 뺐다고 하는 건 돈 받고 나가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고에서. 나는 이런 방법을 했더니 살이 빠졌어요. 연예인들이 나오면 미쳐요. 그냥 그거 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 이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어디 홈쇼핑 TV에서 내가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비커 2개에다가 지방을 넣어요. 각각. 아마 돼지 비계덩어리일 것 같아요. 돼지 비계덩어리를 비커에 각각 넣고 일반적인 말하자면은 그 재료를 왼쪽 비커, 그 다음 자기들이 먹고 살 뺀다는 것을 오른쪽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왼쪽 비커는 녹질 않아요, 지방이. 근데 오른쪽은 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시오. 어떠한 건강식품이 됐든 다이어트 식품이 됐든 먹었다고 합시다. 밖에서는 지방이 녹을 수가 있어요. 녹는 것은, 이것은 연소가 아닙니다. 분해입니다. 분해만 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먹었던 그 다이어트 식품이 위장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물질로 변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지방에다가는 전혀 영향을 주질 못합니다. 또 설사 영향을 준다 한들 녹이기만 하는 것 뿐이에요. 이 녹이는 거, 이걸 분해라고 합니다. 분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실패합니다. 요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분해시키면 다시 집어넣어 버립니다. 혈액이 와가지고 너 왜 밖에 나왔냐 해가지고 붙잡아서 다시 지방 세포 안에 지방 분자를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뚱뚱해지는 겁니다. 날씬한 몸매를 갖기 전에 건강 이상 신호가 나타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반드시 부작용은 엄청난 것입니다. 다음은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첫째, 거식과 다식 증후군. 거식은 말 그대로 거부하는 거예요. 음식을 거부하는 증후군. 다식은 너무 폭식하는 증후군. 이 두 가지는 다이어트 하다가 나타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소위 식이장애로 인하여 체중이나 몸매에 병적인 집착을 보이거나 음식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일종의 이게 정신병으로 가는 겁니다.
이 거식과 다식 증후군은 정신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영영 불치병이 됩니다. 즉 과체중 내지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서 먹지 않거나 먹어도 스스로 토해내 버립니다. 이게 먹고 나서 토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설사제, 이뇨제 등을 또 복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먹는 것마다 설사로 빼내버리고 먹는 것마다 오줌으로 해갖고 어떻게든지 많이 배출시키는 거, 이것을 복용하거나 그 반동으로 인하여 마구 먹는다든지 하는 증상으로 환자의 대부분이 사춘기나 이건 젊은 여성한테 많이 찾아오는 것이 거식과 다식 증후군이라는 정신질환입니다. 현재 식이장애 발병률은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0.1%, 0.8%로 추정한다. 이건 오래전의 통계입니다. 지금 약 2, 3%가 넘어갑니다. 다이어트 이걸로 하면 좋다. 이거 먹어라. 이거 하면 살 빠진다. 어떤 사람도 살 뺐고 나도 뺐다. 100% 나중에는 거식, 다식 증후군으로 갑니다. 하지 마세요. 먹어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단계나 어디 방판 또는 또 여러 가지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선전하는 거 듣고 보다가 그대로 하다가는 거식, 다식 증후군에 반드시 걸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이장애, 이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대식증, 폭식증,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흔히 이걸 거식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거부한다 할 때 거식증.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이 말랐어요 이미. 근데 자신만 혼자 스스로 살이 쪘다고 생각하며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증세입니다. 하지 않다 보니까 의식만 들어가면 다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성 대식증은 또 뭐냐? 자신의 식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폭식을 합니다. 폭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책감에 빠져요. 아이고 나 살 빼기는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책감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제 설사제라든지 이뇨제를 일부러 먹고 쏟아내는 겁니다. 관장, 학문으로 관장을 한다든지 해서 빼내는 증세입니다. 저 대변, 직장 속에 있는 대변을 빼내면은 다이어트가 된다? 해가지고 뭐 커피 다이어트 해갖고 막 간장 속에다가 직장 속에다 커피를 쏟아 집어 넣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100%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변비로 기울어져요. 반드시 변비로 갑니다. 그래서 폭식증은 습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먹는 것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우가 폭식증이에요. 먹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살찐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게 폭식증입니다. 살찐 사람이 더 잘 먹어요. 폭식증은 신경성 대식증과는 달리 폭식 후 제거 행동이 없다는 점이에요. 즉 토해내지도 않아요. 거식증은 일부러 토해내는데 폭식증, 대식증은 토해내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먹는 것마다 그냥 다 이제는 비만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고 성장장애 등 각종 신체적 합병증이나 다른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극단적인 경우 극심한 영양 부족으로 사망까지 이른다. 이겁니다. 여대생들이 한 1,000만 원 이상 뭐 또 한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죽었다 하는 거 많잖아요. 기사 많이 납니다. 몇십 년 전부터. 이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입을 통한 다이어트는 100%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 했고 먹는 것을 통한 거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뇌가 막아버립니다. 첫째는. 지방은 마지막 비상식량이기 때문에 뇌가 먹는 거 이거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빈혈입니다.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식사량을 지나치게 줄이거나 특정 식품만을 장기간 섭취하면 철분 섭취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게 되고 영양실조증인 빈혈이 나타난다. 악성 빈혈로 기울어지면 진짜 이제 이건 불치가 됩니다. 약간의 빈혈은 빈혈 치료제만 먹어도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지만 악성 빈혈은 이거는
현대의학, 동서양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많아요. 내가 그동안에 상담해온 여성만 해도 엄청 많아요. 악성 빈혈. 대부분이 다이어트 실패로 오는 것이니까 먹는 걸로 인한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생리불순, 영양실조에서 빈혈로 이어지다가 영양 부족 상태가 더 계속되면 이제는 생리불순, 생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든지 한번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생리불순 현상을 겪게 된다. 이러면 임신하기도 어려워요. 심한 경우 생리가 완전히 없어져 불임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이란 뼈의 화학적 조성의 변화가 없으나 뼈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뼈가 오밀조밀해야 되는데 뼛속이 오밀조밀하지 않고 엉성합니다. 엉성해. 밀도가 약해져요. 쉽게 골절도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밀도가 약하니까 뼈가 잘 부러져요. 특히 마약하는 사람들 잘 보면은 건들기만 해도 뼈가 뚝뚝 부러집니다. 마약을 많이 자주 오래 한 사람은 넘어지기만 해도 골절이 됩니다. 건드려서는 안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먹는 거, 식이 다이어트는 다 골다공증이 와서 툭툭 부러집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극단적인 다이어트로서 칼슘 등의 영양소가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여기다가 운동량까지 이제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엄마세포, 뼈 만드는 엄마세포를 조골세포라고 그래요. 조골세포가 딸세포를 안 만들어요. 뼈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기능이 저하되고 뼈 속에 칼슘은 자꾸 빠져나갑니다. 칼슘이 자꾸 빠져나가. 그래서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해서 20, 30대에도 골다공증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여성 여러분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들은 다이어트를 잘못하여 발생하기 쉬운 몇 가지만 소개한 것이지 이것으로 인한 합병증은 엄청 많습니다. 그 합병증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우리 샵에서 센터장이나 지사장들, 이 샵을 운영하는 사람들, 우리 제품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성공해 드리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진실입니다. 전부 하나가 거짓말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여러분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이 내용을 잘 암기하고 있다가 고객들 상담할 때에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코로나19 시대에는 다이어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만에 집중 트리트먼트를 하시고 이래서 소문이 나면은 날씬해진 여성으로 인하여 여러분 업소는 코로나19라든지 경제가 아무리 악화된다 해도 고객은 넘쳐납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업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